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 대답 없는 메시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 말. 그 작은 자극 하나가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며 커다란 불안으로 자라난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성격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마음이 외부의 소리에 붙잡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다니는 데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살아왔다. 잘했을 때는 칭찬을 받고, 기대에 못 미쳤을 때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마주한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서서히 학습한다. 남이 나를 좋게 보면 안전하고, 나쁘게 보면 위험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적인 인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에 나갈수록 더 정교해진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평가가, 인간관계에서는 타인의 반응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숫자로 표현되는 관심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집착이라고 말한다. 집착은 꼭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타인의 생각, 평가, 이미지에 대한 집착 또한 아주 강력한 집착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마음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인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마음이 이미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왔기 때문이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서울의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는 김민수는 성실한 직원이다.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지각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불안해진다. 회의 중 상사가 자신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 때, 메신저에 보낸 메시지에 바로 답장이 오지 않았을 때, 동료 둘이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였을까? 혹시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은 곧 또 다른 생각을 낳는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일까? 그렇게 김민수의 마음은 현재의 순간을 떠나 보이지 않는 타인의 머릿속을 헤매기 시작한다. 이때 불교는 묻는다. 그 생각은 사실인가? 아니면 추측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그 추측이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을 줄여주는가? 아니면 키우는가? 타인의 생각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상대가 직접 말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마음은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상이라고 부른다. 망상은 거짓말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생각을 사실처럼 믿을 때 생긴다. 하행사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다. 하행사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칭찬을 들었을 때 들뜨지 않고 비난을 들었을 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균형을 의미한다. 김민수가 상사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질 때 하행사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바라본다. 지금 내 마음은 상대의 표정이라는 하나의 조건에 반응하고 있다. 그 표정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피곤함, 다른 생각, 개인적인 사정. 그것을 나에 대한 평가로 단정할 이유는 없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타인의 시선 속에 가두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삶의 기준은 점점 외부로 이동한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대신 그것이 어떻게 보였는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한다. 자기를 잃어버리면 방향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더 많은 평가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만큼 더 흔들리게 된다. 하행사는 이 흐름을 멈추게 한다. 칭찬과 비난이 모두 조건 지어진 소리임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누군가 나를 좋게 본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나쁘게 본다고 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흔들리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김민수가 퇴근길 지하철에서 오늘 하루를 떠올린다. 아침 회에서 느꼈던 불안, 점심시간에 어색한 침묵, 오후에 들었던 짧은 칭찬. 그는 문득 깨닫는다. 같은 하루 안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타인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이 알아차림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하행사는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일상의 한 장면 속에서 시작된다. 칭찬과 비난은 언제나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지만 그 근원은 말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불교에서는 말이 생겨나는 과정을 조건의 모임이라고 설명한다.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기까지에는 그 사람의 기분, 경험, 가치관,
그날의 상황, 과거의 기억이 모두 작용한다. 그러므로 같은 행동을 보고도 누군가는 칭찬하고 누군가는 비난한다. 이것은 대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의 표면에만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 김민수는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한 상사는 꼼꼼하게 잘 정리했다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민수의 가슴은 조금 따뜻해졌고 어깨가 펴졌다. 그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를 본 다른 상사는 굳은 표정으로 말한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나요? 좀 더 생각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까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마음은 무거워진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김민수의 자기평가는 극단적으로 오르내린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보고서의 질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변한 것은 오직 듣는 말뿐이다. 그럼에도 마음은 말에 붙잡혀 자신을 규정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을 보지 못한 상태라고 말한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감정도, 생각도, 평가도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에 고정된 의미를 부여한다. 칭찬을 들으면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고, 비난을 들으면 그것 또한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 두 가지 믿음이 번갈아가며 마음을 흔든다. 하행사의 수행은 이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칭찬이 왔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비난을 들었을 때 상처받는 마음을 억누르지도 않는다. 다만 그 감정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본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이다. 구름이 있다고 해서 하늘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변하는 것도 아니다. 칭찬은 달콤하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거기에 기대고 싶어진다. 더 잘 보이기 위해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관리하고, 진짜 마음보다 이미지에 신경 쓴다. 그 과정에서 점점 피로해진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행사는 이 불가능한 시도를 멈추게 한다. 칭찬이 왔을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알아차린다. 아, 지금 기분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선다. 이 말은 조건에 따라 나온 소리일 뿐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칭찬은 독이 되지 않는다. 비난도 마찬가지다. 비난을 들으면 마음은 즉각 방어하거나 공격하려 든다.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조용히 자신을 깎아내린다.
이 모든 반응은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괴로움을 연장시킨다. 하행사의 관점에서는 비난을 하나의 소리로 바라본다. 그 소리는 상대의 상태와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것이 전부 나의 본질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김민수는 어느 날 퇴근 후 혼자 앉아 하루를 돌아본다. 그날 들었던 칭찬과 비난이 머릿속을 스친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어느 말이 더 진짜인지, 어느 평가가 더 중요한지를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르게 바라본다. 둘 다 지나간 소리였다. 아침에 들었던 말도, 오후에 들었던 말도 지금 이 순간에는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는 것은 그때 느꼈던 감정의 흔적뿐이다. 이 깨달음은 김민수에게 작은 여유를 준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불에 비유한다. 불은 연료가 있을 때만 타오른다. 칭찬과 비난이라는 불이 계속 타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행사는 연료를 끊는 수행이다. 더 이상 생각을 보태지 않고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은 자연스럽게 잦아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은 결국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만든다. 모든 시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행사를 이해하면 이 질문 자체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대신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나는 정직한가? 지금 이 행동이 나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질문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중심도 바뀐다. 칭찬과 비난은 바람과 같다. 부러울 때는 느껴지지만 붙잡을 수는 없다. 붙잡으려 하면 더 괴로워진다. 하행사는 바람을 거부하지도 따라가지도 않는 태도다. 그냥 지나가게 두는 지혜다. 김민수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여전히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안다. 이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타인의 생각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행사라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흔히 감정을 없애는 것, 아무 느낌도 갖지 않는 무심함으로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하행사는 차갑고 다친 마음이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끌려가던 마음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따뜻한 균형이다. 좋아서 들뜨지도 않고 싫다고 해서 밀어내지도 않는 상태. 그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에 가깝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움츠러든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그 반응 이후에 이어지는 마음의 이야기다. 칭찬을 들은 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거나 비난을 들은 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드는 순간 마음은 균형을 잃는다. 하행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 감정이 생겨나는 것을 막지 않고 그 감정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믿지도 않는다. 김민수는 어느 날 상사에게서 예상치 못한 칭찬을 듣는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역할이 컸어요. 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른다. 몸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조금 밝아 보인다. 예전에 김민수라면 이 감정을 붙잡았을 것이다. 오늘 하루는 성공했다는 생각, 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 곱씹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조금 다른 태도를 연습하고 있다.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바라본다. 지금 기쁨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기쁨도 조건이 맞아서 생겨난 것이구나. 이 짧은 알아차림은 기쁨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기쁨이 과도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 하행사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게 해준다. 칭찬은 내 존재의 증명이 아니라 그 순간의 상황이 만들어낸 하나의 반응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비난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며칠 뒤 김민수는 회의 중 지적을 받는다. 이 부분은 준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더 신경 써야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음이 움츠러든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반복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 나는 역시 부족한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지금 그는 그 흐름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린다. 상처받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구나. 하행사는 이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반응을 없애려 하지 않고 반응 위에 또 다른 반응을 쌓지 않는다. 비난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아픔 위에 자기 비난과 두려움을 덧붙이지 않을 수 있다면 고통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이것이 밀어내지도 끌어안지도 않는 태도다. 많은 사람들은 하행사를 감정 없는 상태로 오해하기 때문에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하지만 하행사는 오히려 감정을 더 정직하게 느끼는 수행이다. 기쁠 때는 기쁨을 느끼고 아플 때는 아픔을 느낀다.
다만 그 감정이 나를 정의하지 않도록 한 발 떨어져 바라본다. 이 거리감이 바로 자유의 공간이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이유는 그 평가를 나의 가치와 직접 연결하기 때문이다. 하행사는 이 연결고리를 부드럽게 풀어준다. 누군가 나를 좋게 본다고 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더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나쁘게 본다고 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망가지는 것도 아니다. 평가는 평가로 두고 나는 나로 남는다. 이 단순한 분리가 마음을 깊이 안정시킨다. 김민수는 점점 이런 변화를 느낀다. 예전에는 하루의 기분이 타인의 말 몇 마디에 좌우되었다. 아침에 칭찬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오후에 비난을 들으면 집에 돌아와서까지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지속 시간이 짧아진다.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하행사의 실제 효과다. 하행사는 무관심과 다르다. 무관심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고, 하행사는 마음을 열어둔 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그 말에 끌려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은 흘려보낸다. 이 선택이 가능해질 때 사람은 성숙해진다. 불교에서는 수행이란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순간, 칭찬과 비난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수행이다. 김민수가 회의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들이 모두 수행의 자리다. 하행사는 멀리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다. 조금씩 그는 알게 된다.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돌아옴의 중심에 하행사가 있다. 끌려가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타인의 시선 앞에서도 자신을 지켜준다. 직장에서 타인의 시선은 가장 직접적으로 마음을 흔든다. 성과 평가, 관계가 모두 얽혀 있기 때문이다. 김민수의 하루는 늘 일정한 긴장 속에서 흘러간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동료의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회의실에서 오가는 말의 뉘앙스에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그는 일을 잘하고 싶다. 동시에 잘 보이고 싶다. 이 두 마음이 겹칠 때 걱정은 더 커진다. 어느 월요일 아침 팀 회의가 열렸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미수는 주말 동안 자료를 정리했고 나름대로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발표를 시작할 때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말을 이어가며 그는 상사의 얼굴을 자주 살폈다. 고개를 끄덕이는지, 표정이 굳어 있는지,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지, 발표 내용보다 상사의 반응이 더 크게 느껴졌다. 발표가 끝난 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팀장은 말을 아꼈고 다른 팀원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들은 공격적이지도 특별히 호의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김민수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나 보다. 이 판단은 누구의 말로 확인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만든 이야기였다. 회의가 끝난 뒤 김민수는 자리로 돌아와서도 집중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장면이 재생됐다. 내가 이 부분을 더 강조했어야 했나? 저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어야 했나? 혹시 팀장은 나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걱정은 점점 커져서 오후 내내 그의 에너지를 갉아먹었다. 실제 업무는 줄었고 마음의 소음은 커졌다. 이런 상태에서 하행사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미 마음이 평가에 매달려 있는데 균형을 유지하라는 말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수행의 시작이다. 김민수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거울 앞에 서서 숨을 고른다.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본다. 지금 나는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 팀자의 생각도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김민수의 위치를 바꾼다. 평가 속에 빠져있던 자리에서 평가를 바라보는 자리로 한 걸음 물러나게 한다. 하행사는 바로 이런 이동이다. 끌려가던 마음을 부드럽게 되돌려 놓는 것. 그 순간 마음의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 오후가 지나고 퇴근 시간이 다가온다. 김민수는 메신저 알림 소리에 민감해진 자신을 느낀다. 팀장의 메시지가 오면 심장이 먼저 반응한다. 짧은 문장 하나에도 여러 의미를 읽어내려 한다.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차갑게 느껴지고 이모티콘 하나 없는 문장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는 문득 깨닫는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해석을 덧붙이는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부른다. 분별심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만 과도해질 때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하행사는 이 분별심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다만 분별이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잠시 멈추게 한다. 김민수는 메시지를 다시 읽어본다. 글자 그대로만 본다.
거기에 감정을 더씹히지 않는다. 그러자 메시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짧지만 중립적인 전달일 뿐이다. 며칠 뒤 인사평가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는 김민수에게 늘 큰 부담이었다. 한 해 동안의 노력이 몇 마디 말로 요약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면비실에 들어가기 전 그는 심호흡을 한다. 예전 같았으면 결과를 미리 상상하며 마음을 소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본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면담에서 팀장은 장점과 개선점을 함께 이야기했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언급했고, 동시에 주도적인 의견 제시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수의 마음은 두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였다. 칭찬에 잠시 안도했고, 지적에 다시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이 움직임을 그대로 지켜본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마음의 파동을 관찰한다. 이 파동이 바로 무상이라는 것을 하행사는 몸으로 느끼게 한다. 면담이 끝난 뒤 김민수는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덜 지쳐 있었다. 결과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과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조금 더 분명히 구분하게 되었다. 자신의 노력과 태도는 돌아볼 수 있지만 타인의 평가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직장은 여전히 평가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하행사가 그것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다만 평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 김민수는 이제 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 애쓰는 대신 질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걱정은 조금 힘을 잃고 마음에는 작은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 속에서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다. 같은 사람에게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때 마음은 가장 혼란스러워진다. 어제는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은 부족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어진다. 이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보통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 더 기분 좋은 말을 진실로 여기거나 더 아픈 말을 진실로 여기거나.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이 선택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두 말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수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다. 한 프로젝트가 끝난 뒤 팀 회식 자리에서 선배 박지우는 술잔을 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에서 내가 중심을 잘 잡아줘서 수월했어. 그 말에 김민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나는 이 팀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그 생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이어졌고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며칠 뒤 같은 박지훈이 업무 중 이렇게 말한다. 이건 왜 이렇게 처리했어? 좀 더 깊게 생각했어야지. 그 말은 짧았고 특별히 감정이 실려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김민수의 마음은 즉각 반응했다. 며칠 전에 칭찬은 사라지고 그 말만 크게 남았다. 아, 역시 나는 아직 부족한가 보다. 그때 김민수는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일까? 이 질문에 불교는 이렇게 답한다. 둘 다 조건 속에서 나온 말일 뿐이다. 그날의 상황, 상대의 컨디션, 말하는 목적에 따라 표현은 달라진다.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장점을 말할 수 있고, 업무 중에는 개선점을 짚기 위해 단점을 말할 수 있다. 두 말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조건에서 나온 반응일 뿐이다. 무상이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가진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지만 단순히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변함을 붙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김민수의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는 칭찬을 붙잡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비난을 붙잡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 중 하나라도 놓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흔들린다. 하행사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게 해준다. 칭찬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바라본다. 지금 이 말은 이런 조건에서 나왔다. 고맙게 들을 수는 있지만 나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 비난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말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참고할 수는 있지만 나의 전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 덜 요동친다. 김민수는 어느 날 이런 연습을 해본다. 하루 동안 들었던 말들을 조용히 떠올려 본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따로 나열해 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말들이 하루 종일 나를 정의할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춘다. 말들은 이미 지나갔고 그 말들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뿐이라는 사실이 또렷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비난이 더 진실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칭찬은 형식적일 수 있지만 비난은 솔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의 믿음일 뿐이다. 비난 역시 상대의 기준과 기대에서 나온다.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해 보이는 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충분해 보일 수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에 삶을 맡기게 된다. 하행사는 모든 평가를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말이 아니다.
배울 것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끌어올리지 않는다. 김민수는 박지훈의 지적을 곱씹어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은 실제로 보완할 여지가 있다. 그 생각은 차분하다. 예전처럼 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는 평가를 성장의 재료로 쓰되 자존을 거기에 맡기지 않는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날은 여전히 말 한마디에 잠을 설친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 지금 무상한 평가를 붙잡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진다. 끈을 완전히 놓지는 못해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진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계속 변한다. 어제의 평가는 오늘의 평가가 아니고 오늘의 평가는 내일의 평가가 아니다.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불교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김민수는 조금씩 그 답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찾기 시작한다. 말이 바뀌어도 여전히 숨 쉬고 있는 자신, 평가와 상관없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자신. 그 자리를 발견할 때 칭찬과 비난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하행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다. 타인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은 생각까지 책임지려 한다. 상대가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춰 행동하려 한다. 그렇게 하면 안전할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모습에 가깝다. 김민수는 동료 이서영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서연은 말수가 적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김민수는 그녀 앞에서 늘 긴장한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하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녀의 표정 하나, 짧은 대답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사실 이서연은 원래 그런 성향일 뿐이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업무에 집중할 때 표정이 굳어지는 습관. 그 모든 것은 김민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연기라고 설명한다. 모든 현상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일어난다. 상대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다. 그날의 컨디션, 과거의 경험, 현재의 고민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잡한 조건을 보지 않고
단 하나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이상해서 그렇다. 이 단순화된 결론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괴로움은 깊어진다. 하행사는 이 연기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타인의 생각은 그 사람의 세계에서 만들어진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세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김민수는 어느 날 이런 장면을 떠올린다. 같은 회에서 자신은 상사의 표정에 신경 쓰느라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다른 동료는 발표 자료의 구성만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같은 공간, 같은 순간이었지만 각자의 경험은 전혀 달랐다. 이 차이는 생각이 얼마나 개인적인 영역인지 보여준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이 말은 실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신경 쓰지 말자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하행사는 통제를 포기하라는 가르침에 가깝다. 포기는 체념이 아니라 불가능한 책임을 내려놓는 지혜다. 타인의 생각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쉴 공간이 생긴다. 김민수는 점점 이런 연습을 한다. 누군가의 반응이 예상과 다를 때 즉시 자신을 원인으로 삼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본다. 이 반응에는 내가 모르는 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이 한 문장은 상대를 비난하지도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는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해준다. 이 인정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든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잘 지내고 싶고 갈등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의도가 집착으로 변할 때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인다. 하행사는 의도를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굳어지는 순간을 알아차리게 한다. 김민수는 어느 순간 깨닫는다. 내가 사람들의 생각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타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행동의 기준도 달라진다. 더 이상 좋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게 된다. 김민수는 회의에서 의견을 낼 때 예전처럼 반응을 계산하지 않는다. 물론 여전히 긴장은 있지만 말하지 않은 후회보다 말한 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한다. 그 선택은 항상 편하지는 않지만 마음에는 일관성이 생긴다. 불교에서는 이 일관성을 정직함이라고 부른다. 정직함은 완벽함과 다르다. 실수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하행사는 이 정직함을 지탱해주는 힘이다. 평가가 어떻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준다. 김민수는 여전히 누군가의 표정에 마음이 반응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반응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뒤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타인의 생각은 여전히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하행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내려놓기 위한 수행이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다. 타인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돌려줄 때 나는 나의 삶으로 돌아온다. 김민수는 그 돌아옴의 순간을 점점 더 자주 경험한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마음은 조용히 말한다.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하행사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보다 일상에서 직접 서볼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마음이 반응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이미 감정은 일어나 있고 생각은 그 뒤를 따라 폭포처럼 쏟아진다. 그래서 하행사의 실천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연습에서 시작된다. 김민수는 처음에 이 틈을 찾는 것부터 어려웠다. 칭찬을 들으면 이미 기분이 올라가 있고 비난을 들으면 이미 마음이 움츠러든 뒤였다. 그 사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아주 짧은 순간을 발견한다. 반응이 완전히 굳어지기 직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이다. 가슴이 살짝 조여오거나 얼굴이 뜨거워지거나 숨이 얕아지는 순간 생각보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시작한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본다. 지금 몸이 반응하고 있구나. 이 말은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자신을 상황에서 분리해준다. 하행사는 바로 이 분리에서 시작된다. 말과 나, 평가와 나 사이에 아주 얇은 막을 하나 두는 것이다. 칭찬을 들었을 때의 연습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비난보다 칭찬을 경계하지 않는다. 오히려 칭찬을 더 원하고 더 붙잡는다. 김민수도 그랬다. 칭찬을 들은 날은 괜히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그는 어느 날 상사의 칭찬을 듣고 나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그리고 이렇게 바라본다. 지금 기쁨이 생겨나고 있다.
이 기쁨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 연습은 칭찬의 여운을 짧게 만든다. 기쁨을 느끼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마치 따뜻한 햇볕을 잠시 쬐다가 다시 그늘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행사는 감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머무는 시간을 조절하게 해준다. 비난 앞에서의 연습은 조금 더 섬세하다. 비난을 들으면 마음은 즉각 방어 태세에 들어간다. 반박하고 싶거나 자신을 숨기고 싶어진다. 김민수는 이 순간에 말을 하기 전에 한 호흡 쉬는 연습을 한다. 입으로 대답하기 전에 속으로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이 짧은 호흡이 마음의 자동 반응을 늦춘다. 그는 비난을 들었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말에서 내가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필요 없는 감정은 흘려보내고 필요한 정보만 남긴다. 하행사는 바로 이런 선택의 힘이다. 일상에서 특히 도움이 되는 연습은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까지 계속 누군가의 말을 곱씹고 있다면 이미 평가가 지나간 뒤에도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다. 김민수는 그럴 때 종이에 그 생각을 적어본다. 글로 옮겨 놓으면 생각이 조금 객관화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본다. 이 생각은 지금 나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소모시키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 생각은 이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때 그는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감각으로 주의를 옮긴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거나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의 감각을 느낀다. 하행사는 생각을 몰아내는 수행이 아니라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출구를 만드는 수행이다. 또 하나 중요한 연습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다. 김민수는 잠들기 전 그날 가장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을 하나 떠올린다. 그리고 그 장면을 다시 재생하되 이번에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본다. 그때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말해본다. 그때 많이 흔들렸구나. 그럴 수 있지. 이 태도는 자신에게 하행사를 적용하는 연습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종종 수행을 하면 점점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하행사는 단단함보다는 유연함에 가깝다. 바람이 불 때 부러지지 않고 흔들리는 나무처럼 평가 앞에서도 마음이 움직이되 부러지지 않게 한다. 김민수는 점점 이런 변화를 체감한다.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생각이 하루 전체를 잠식하지는 않는다. 흔들림이 와도 돌아올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긴다. 이 신뢰는 반복된 연습에서 나온다. 단번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용에서 나온다. 하행사의 실천은 결국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는 일이다. 남의 평가에 휘둘리는 동안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해진다. 하행사는 타인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실수한 자신을 밀어내지 않고 잘한 자신을 과도하게 끌어안지 않는 것. 그 중간의 자리에 머무는 연습이다. 이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에는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는 타인의 말이 들어올 공간이 되기도 하고 흘러나갈 통로가 되기도 한다. 김민수는 그 통로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낀다. 하행사는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하루 속에서 조금씩 몸에 배어간다.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시선은 얼굴을 마주하는 공간을 넘어 화면 속으로까지 확장된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아니라 숫자와 아이콘, 짧은 문장으로 평가가 드러난다. 하행사가 더욱 어려워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반응이 빠르고 비교가 즉각적이며 침묵조차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민수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지은의 이야기는 이런 환경에서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지은은 SNS를 자주 사용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잠들기 전까지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녀에게 SNS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이자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창구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마음을 흔드는 공간이기도 하다. 사진 하나를 올리고 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반응을 기다리기 시작한다. 오는 여행 사진을 올렸다. 예쁘게 나온 풍경, 정성껏 고른 문장. 올리는 순간에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좋아요 수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다. 댓글도 없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한다. 하지만 몇 번이고 화면을 새로 고침하게 된다.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질문이 반복된다. 왜 반응이 없지? 별로였나?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 질문은 점점 형태를 바꾼다.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내 삶은 남들만큼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지은의 마음은 사진 하나에서 출발해 자신 전체를 평가하기 시작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확대 해석이 여기서 드러난다. 아주 작은 현상을 전체로 확장시키는 마음의 습관이다. 며칠 뒤, 또 다른 날에는 상황이 반대다. 별 생각 없이 올린 일상 사진에 반응이 많다. 좋아요 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댓글도 달린다.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 기분이 가볍다. 괜히 더 웃게 되고 자신감도 올라간다. 이지혜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해진다. 이 기분이 얼마나 갈까? 다음에는 또 반응이 없으면 어쩌지? 이 두 장면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마음의 중심이 화면 속 반응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하행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칭찬과 비난의 또 다른 형태다. 말 대신 숫자로, 표정 대신 아이콘으로 나타날 뿐 본질은 같다. 조건이 맞으면 올라가고 조건이 바뀌면 내려간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움직임을 진짜처럼 받아들인다. 이지혜는 어느 날 문득 지친 자신을 발견한다. SNS를 보고 나면 마음이 가볍기보다 무거워진다. 비교가 시작되고 평가가 따라온다. 그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이 숫자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호기심에 가깝다. 그 호기심이 바로 수행의 문을 연다. 하행사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좋아요가 많을 때 이렇게 바라본다. 지금 기분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 반응도 조건이 만든 결과구나. 좋아요가 적을 때도 이렇게 바라본다. 지금 실망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숫자가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이 바라봄은 감정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한다. 이지혜는 작은 실험을 해본다. SNS에 무언가를 올린 뒤 일정 시간 동안 앱을 열지 않기로 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다. 손이 자동으로 휴대폰을 향한다. 그 충동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본다. 지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 한 문장은 충동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충동과 자신 사이에 틈을 만든다. 그 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더 잘 느낀다.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연결되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숫자에만 의존할 때 문제가 된다. 하행사는 욕구를 부정하지 않고 그 욕구가 매달리는 대상을 내려놓게 한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붙잡는 대상을 취착이라고 부른다. 이지은에게 취착의 대상은 SNS 반응이었다. 하행사는 이 취착을 끊는 칼이 아니라 손에서 살며시 놓게 하는 지혜다. 그녀는 점점 깨닫는다. 반응이 많아도 적어도 결국 하루는 똑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수야가 올라가도 잠은 자야 하고 내려가도 아침은 온다. 이 깨달음은 삶의 중심을 다시 현재로 가져온다. 이지혜는 SNS를 완전히 끊지 않는다. 다만 사용 방식이 달라진다.
올리고 나서 결과를 지켜보는 대신 올리는 순간의 의도를 돌아본다. 내가 이걸 왜 올렸을까? 기록하고 싶어서였는지, 나누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였는지,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하행사는 디지털 금욕이 아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라는 가르침도 아니다. 다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한다. 화면 속 반응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호흡과 감각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쉰다. 그 순간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공간이 마음 안에 생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SNS는 남의 인생을 훔쳐보게 만든다고.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기 인생에서 자주 빠져나온다는 점이다. 하행사는 다시 자기 인생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좋아요와 댓글이라는 소음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듣는 연습이다. 이지혜는 여전히 때때로 숫자에 흔들린다. 하지만 이제 그 흔들림을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 아, 또 마음이 밖으로 나갔구나. 그러면 조용히 다시 안으로 돌아온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아니, 단단해진다기보다 덜 집착하게 된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무상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늘의 반응은 내일의 반응이 아니다. 알고리즘도 관심도 끊임없이 변한다.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지혜는 점점 그 질문을 자기 삶에 던지게 된다. 그리고 그 질문 위에서 하행사는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다. 칭찬과 비난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될 때, 마음에는 이전과 다른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은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유로 채워져 있다. 더 이상 외부의 소리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여유다. 하행사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이 여유를 삶 곳곳에서 경험하게 된다. 김미수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 회의 중 상사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어도 예전만큼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물론 순간적인 긴장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그 긴장이 곧바로 불안으로 번지지는 않는다. 그는 그 긴장을 이렇게 바라본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긴장이 생기고 있구나. 이 해석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이 변화는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김민수는 예전보다 솔직해진다. 모든 말이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말이 된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색함이 생기고, 때로는 오해도 생긴다.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게 된다. 모든 관계가 항상 편안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행사가 깊어지면 자기 검열이 줄어든다. 예전에는 말하기 전에 여러 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 저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 과정이 훨씬 짧아진다. 필요한 말은 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다. 기준은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다. 이젠 역시 변화를 경험한다. SNS에서 한 발 물러난 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또렷하게 느낀다. 반응이 없을 때의 허전함, 반응이 많을 때의 들뜸.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자. 점점 감정의 파도가 낮아진다. 파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휩쓸리지 않는다. 칭찬과 비난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책임있는 태도로 이어진다. 외부의 평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가치에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민수는 자신의 일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다.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고민한다. 이 변화는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외부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 마음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진 상태다. 하행사는 이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칭찬에 끌려가지 않고 비난에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중심을 유지한다. 그 중심에서 선택은 더 분명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반응하지 않을 자유에 가깝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상처받지 않을 자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지 않을 자유다. 하행사는 이 자유를 일상에서 체험하게 한다. 김민수는 어느 날 후배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 선배는 항상 차분한 것 같아요. 예전에 김민수라면 이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여 기분이 올라갔을 것이다. 지금의 그는 다르게 반응한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살짝 올라오지만 곧 사라진다. 그는 그 사라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붙잡지 않기 때문이다. 이지은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예전보다 SNS를 덜 올리자 누군가는 관심이 줄었다고 말한다.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지만 곧 알아차린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관점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다시 떠올린다. 마음이 더 평온해졌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그녀에게는 충분하다. 하행사가 가져오는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불필요한 비교가 줄어들고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단순해진다. 나는 지금 정직한가? 지금 이 행동에 후회가 없는가? 이 두 질문만으로도 삶은 훨씬 명확해진다. 칭찬과 비난을 흘려보내면 삶의 속도도 달라진다. 급하게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 김민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생긴다. 이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신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삶의 질을 바꾼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결과를 특별한 상태로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괴로움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하행사를 실천하며 김민수와 이지은이 경험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완벽한 평온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마음, 그 덜 흔들림 속에서 삶은 더 선명해진다. 칭찬과 비난은 여전히 오고 간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다. 하행사는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삶에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마지막 단계는 그 마음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행사는 이제 단순한 연습이나 순간적인 알아차림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습관이 된다. 김민수와 이지은은 이미 몇 달 동안 꾸준히 연습을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안정은 아직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 자유를 내면 깊숙이 체화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였다. 김민수는 어느 날 아침 회의에서 큰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다. 회의실에는 상사, 동료, 내부 파트너까지 포함해 1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다. 발표 시작 전 그는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며 자신감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다르다. 그는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긴장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자신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긴장은 그냥 긴장일 뿐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의 마음은 중심을 잡은 채 발표를 시작한다. 발표가 진행되면서 여러 질문과 지적이 나왔다. 김민수의 손은 가볍게 떨렸지만 그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긴장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한다. 지금 긴장이 올라오고 있구나.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쉰다. 하행사는 이 순간에 작동한다. 긴장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고
동시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발표가 끝났을 때 그는 기분이 좋거나 나쁘다는 평가 없이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을 느낀다. 이지은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한다. 친구와의 약속에서 자신이 준비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상대가 반응하지 않거나 예상과 다르게 반응할 때 예전 같으면 상처받거나 기분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반응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지금 상대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응은 반응일 뿐 나는 나다. 이 생각은 순간순간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감정의 파도를 잠시 멈추게 한다. 하행사를 일상에 체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반복과 꾸준함이다. 마음은 자동화된 습관에 의해 움직인다. 예전에는 평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에 휘둘리며 하루를 보내던 습관이 자리 잡았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작은 순간부터 꾸준히 알아차리고 연습해야 한다. 김민수와 이지은은 하루에도 여러 번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관찰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한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알아차림과 선택이 자리 잡는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도록 한다. 하행사는 단순히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재조정하는 깊은 수행이다. 김민수와 이지은은 처음에는 이 변화가 미묘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를 점점 명확하게 경험한다. 또한 하행사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맞추어 자신을 조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한다. 예전에 김민수는 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민하며 행동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평가받는 느낌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평가를 하나의 조건적 현상으로 바라본다. 평가를 듣되 그 평가가 자신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 이 차이는 삶의 무게를 크게 줄인다.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에너지는 실제 중요한 일에 집중될 수 있다. 이지은 역시 SNS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하행사를 적용하며 외부 평가에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난다. 좋아요가 많거나 적다고 해서 그녀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반응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연습을 계속한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평가 또한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붙잡지 않는 연습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안정된다. 하행사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화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순간에서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며 마음을 중심에 둘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김민수는 출근길, 회의, 점심시간, 퇴근길까지 마음을 관찰하며 그 중심을 유지한다. 이지은 역시 친구와의 대화, SNS 사용,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하행사를 적용한다. 반복된 알아차림 속에서 그들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마음의 중심을 유지한다. 하행사의 실천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기쁨, 슬픔, 긴장, 불안이 올라올 때 그 감정들을 느끼되 휘둘리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 김민수가 업무 중 실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불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 감정이 곧바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지금 불안함이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 마음의 파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 하행사의 핵심이다. 이지은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관찰한다. 친구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느끼면서 동시에 이것은 감정일 뿐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바라본다. 이 연습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자동화된다. 하행사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내면화된다. 하행사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롭고 중심 잡힌 마음이다. 타인의 평가, 사회적 기준, 외부 조건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김민수와 이지은은 이미 큰 변화의 길 위에 있다. 그들은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지만 흔들리더라도 돌아오는 법을 알고 있다. 마음의 중심에서 선택하고 평가와 감정을 관찰하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체득해간다. 하행사는 외부 조건을 통제하지 않는다. 평가와 반응은 계속 오고 갈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안정되어 있을 때 그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 받아들이거나 흘려보낼 수 있다. 김민수는 상사의 짧은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며 이지은은 SNS에서 숫자와 댓글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일상 속에서 하행사를 자연스럽게 적용하며 마음의 여유와 평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하행사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자신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마음, 과거 실수에 집착하는 마음, 미래 걱정에 몰두하는 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민수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오늘 하루 어떤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어떤 순간에 중심을 유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이지은도 잠들기 전 하루를 되짚으며
감정을 관찰하고 필요 없는 집착은 흘려보낸다. 반복된 관찰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중심을 잡는다. 이렇게 하행사는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작동하며 마음을 중심에 두고 평가와 감정을 흐르게 하면서도 휘둘리지 않게 한다. 김민수와 이지은은 이미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수행을 이어갈 것이다. 마음이 중심을 유지할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내부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이 자리 잡는다. 하행사는 그렇게 특별한 조건 없이도 언제든 적용 가능한 삶의 지혜로 자리매김한다.